네, 시청자 여러분, 에어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30일 1시 49분인데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5월 거래일인데 5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에어레인이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고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은 알겠는데,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지켜주는 것도 알겠는데, 이유는 알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열어두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레인을 가져가는 우리의 명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알래스카 관련된 내용이랑 정책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OCCS라는 것까지 제가 새롭게 만들어 드렸었죠, 명분을. 근데 일단 이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얘랑 얘가 지금 노출된 게 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 기술주들이 좀 올라갔어요. 반등했던 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었냐면 트럼프가 관세 관련돼 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부과를 한 다음에 얘네가 아이씨 우리 관세 너무 세, 이걸로 협상하자 해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걸 성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던 부분이었는데, 미국은 3권 분립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해가지고 3권에 분립되어 있는데, 사법부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무효 처분을 내버려서 어저께 기술주가 관세 관련돼 가지고 살짝 리스크가 해지되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그대로 다시 패대기가 나왔죠. 왜? 트럼프가 관세 무효 판결은 너무 정치적이다, 대법원이 번복하길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항소법원 얘네가 이제 판결을 일시 보류하면서 진짜로 하루 만에 번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궁금한 게 언제까지 이게 또 이어져 나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시면은 대충 일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판결이 나고 나서 항소를 하게 됐을 때 이 항소에 대한 서류를 다시 보고하라 그러고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법관들이 판단을 또 해가지고 1심이 나오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흘러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국제변호사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데 서면 제출해가지고 여기 판사들이 그걸 본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 별도 고지가 나올 때까지는 관세 부과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들한테는 다음 달 5일까지, 미국 정부한테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된 서면 답변 제출을 완료하라고 주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날짜가 지금 5월 30일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했을 때 6월 10일까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살짝 내려간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6월 3일 날 뭐가 있습니까? 저희 대통령 선거 말고 알래스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양철과도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고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애매하냐면은 관세적인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관련돼 가지고 협의 카드를 가지고 갈라 했던 그 무게감이 가벼워졌다가 다시 무거워진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관세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협상 카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협상 카드, 미국에 대해서 좋게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알래스카 LNG에 나오는 탄소 포집에 대한 재료가 한번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관세적인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한다. 이번에 그 알래스카 LNG 6월 3일 하는 건 뭡니까? 그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LNG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라는 첫 번째 이제 의심이 드는 건데, 동양철관이랑 얘랑 또 관련 종목이 또 뭐 있죠? 넥스틸도 있고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얘 혼자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한택도 좀 올라갔다 내려왔고, 지금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방사선 그 안전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내용도 지금 얼마 전에 한 이거 몇 분 전이야? 7분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딱히 연결되는 건 직접적인 건 없죠. 그럼 두 번째, 정책적인 걸로 봤을 때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한테 매도 타점을 줬던 것도 이재명이라는 재료가 붙어가지고 가능했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오전 1시쯤에 저도 놀라웠습니다. 투표율이 27%예요. 1000만 명이 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의 지금 사전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북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원 보여드릴게요. 신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신석재는 마탱이가 갖고 좀 약하네, 미치겠네. 그리고 뭐 아난티 뭐 해가지고 뭐 JST나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당선 확률을 시장에서 높게 쳐주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올라오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그 재료가 붙었던 여기랑 기후혈케이 그 관련돼가지고 어저께도 영상 말씀드렸었죠. 관련된 그 기관도 설치한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양봉이 세력이 지금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인해서라도 살짝 뭐 양봉이 나온다, 뭐 이거는 뭐 땡큐죠 사실. 만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라는 궁금증을 정색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하는 거는 종목을 끌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FM 세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항상 체크하면서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을 구분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세력주를 매매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간소하게 간추려 놓은 거거든요. 구독자님들 다 아시니까 바로 뒤에 요약 정리로 오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드리고요. 뒤에 말씀드릴 타점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설명드리고 뒤로 오시기 바랄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 2, 3번 다 아시겠죠? 2번 자리가 왜 중요한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이라는 건 재료고요. 이 재료 같은 게 매일매일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은 기폭제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1번이 붙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를 모은 다음에 분출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폭제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캔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로 수급을 위에 전송 번호에다가 전송해 주셨을 때 그 번호로 제가 무료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 타점 같은 경우는 뭐 에어레인의 지금 연역을 보여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보여드리면 위에 보시면 에어레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매수를 새로 해가지고 홀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또 지금 30%가 넘는 이거 추가 매수를 했을 때도 30%가 넘는 수익권에 지금 있고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60%가 70%가 넘는 수익을 한 번 더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됐을 때는 이제
누적했을 때도 100%가 그냥 가볍게 넘는 수익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항상 이제 명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요. 명분의 지속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종목을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고, 대신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이 25,050원, 얘 보시면은 제가 25,000원 라운드 피겨에다 매도한다고 했었는데 25,050원까지 갔거든요. 이 25,050원을 터치했던 그 분봉을 보면은 몇 분 안 돼요. 한 3분인가 4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점을 하나 골라가지고 매도를 하고 싶다는 그게 나올 때가 3 플러스 1이 될 때인데요. 문제는 이 3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 1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2만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나는 4만원에 매도할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왔던 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가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올라오는 그 수급과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눈썹 위의 매도가, 이거는 AI든 뭐 수식이든 그런 거 다 못 잡아줍니다. 많이 해보세요. 뭐 절대 못 잡아줘요.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해도 틀릴 때가 있고요. 애초에 목표가 저는 정수리가 아니라 눈썹 위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히려 잘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라운드 피겨적인 부분, 그리고 매도가 대비했을 때 고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재료와 그 수급,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이거 간소화했다고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를 실전에 대입을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로 영상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저는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료로 왜 네가 왜 주는데? 라고 하시면 구독자님들께서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구독자들, 아니 다른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유튜버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지수를 개무시하고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 FM다운 모습이에요. 대신에 3번이 뭐가 붙을지는 항상 제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요때도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25,000원이 매도가라고 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한 거고, 날짜 보시면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끌고 왔으니까 얘가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느라 좀 지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정해져 있는 유통 물량 속에서 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때 3번이라는 기폭제를 통해서 쏩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대기를 해야 됩니다. 대기를 하면서 대신에 세력이 어떻게 운전을 해가는지 2번을 지켜보면서, 여기를 깨주면은 비중을 줄이고, 여기를 올려주면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죠.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스트레스성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티가 나는 경우, 아니면 뉴스가 티가 나는 경우,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떨어지고 있긴 하죠. 떨어지고 있는데 종목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에는 이유가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체크를 해드렸던 거였고, 말씀드렸던 OCC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대놓고 개별 이슈로 하나 붙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LNG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애초에 종목 자체가 2025년에 우상승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명분은 체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타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